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0이 되어가며 평택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최근 즐겨보는 채널에서 사연들을 듣던 중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실 거라 보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집사람은 모르고 있는, 앞으로도 결코 알아서는 안 되는 속사정이기에 몰래몰래 회사에서 쓰게 되었네요. 모든 사건의 발단은 바로 처제입니다. 처제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진작 조심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왜 그때 처제를 안았을까라는 생각에 후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지인에게 소개를 받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한 아가씨 한 명이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냐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응하게 되었죠. 회사 퇴근 후 약속한 장소로 갔는데 키가 작고 살짝 통통하지만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와이프입니다. 첫눈에 반할 만한 타입은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호감이 생겼어요. 제가 하는 말에 정말 잘 웃고 대답도 어찌나 잘하든지 아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마치 저는 최고의 남자가 되는 것 같았어요. 항상 저에게 칭찬을 해주고 치켜 세워줘서 이 사람과 함께하면 언제나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햇살처럼 나를 비춰주고 응원해주는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생각에 만난 지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일렀는지 아내는 조금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내 웃으며 고맙다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며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처제를 처음 보게 되었어요. 처제는 집사람보다 1살 어린 연년생으로 우리보다 일찍 결혼을 했더군요. 어린 나이에 왜 이렇게 빨리 결혼을 했을까 싶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동서의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동서는 처제보다 무려 10살이나 많은 남자였어요. 저보다는 6살이나 많아서 왠지 동서라고 부르기도 참 껄끄러운 사이였죠. 어쨌든 그건 호칭이기 때문에 저는 동서라고 부르고 동서는 제게 형님이라고 불렀지만 되도록 둘이서 이야기도 잘 나누지 않게 되었고 호칭도 마땅히 부르지 않고 대화하는 게 더 많았습니다. 어쨌든 동서의 나이가 많았기에 처제가 우리보다 일찍 결혼을 한 것이었죠. 둘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했어요. 만약 이번에 우리가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갖게 되면 똑같은 나이의 조카를 키울 수 있겠다며 내심 신나는 눈치였죠. 처음에 저는 처제를 보고 나서 아줌마 같다는 생각은 일절 들지 않더군요. 아내보다 훨씬 큰 키로 170에 가까운 모습에 늘씬한 팔다리를 갖고 있어서 모델을 해도 될 만큼 미인인 아가씨였으니까요.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고 오는 길에 집사람에게 처제와 닮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자 구박도 엄청 먹었습니다. 안 그래도 평생 비교당해서 살았는데 남편이란 사람도 그런 소리를 한다고 말이죠. 그게 아니고 난 작고 아담한 여자를 훨씬 더 좋아한다고 우리 집사람이 최고라고 몇 시간이고 아내를 달랬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키 크고 늘씬한 여자가 제 타입이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서 굳이 집사람 심기를 거스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에서 딱히 반대하거나 트집 잡는 일 없이 물에 술 타듯 유순하게 모든 일이 흘러갔어요. 집사람과는 모든 점에서 참 친구 같고 편했어요. 연애한 기간이 짧았지만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둘 다 활발한 성격으로 조용한 휴양지를 신혼여행지로 가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보통은 대학생들이 배낭여행을 가는 곳인데 우리는 그런 신나고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좋아했거든요. 신혼여행 내내 신나서 카톡으로 처제에게 사진을 보내는 대화 내용도 옆에서 보게 되었죠. 처제는 우리를 보며 둘이 참 잘 맞는 것 같다고 어찌나 부러워하던지 너무 샘내하는 모습에 처제에게 슬쩍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서와 처제는 취향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았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음식을 하나 고를 때도 티격태격하는 상황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둘은 나이 차이가 제법 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었죠. 딱히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남녀 싸움은 칼로 물베기일 뿐만 아니라 남의 가정일에 일일이 참견하는 편도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말이 씨가 된 것처럼 처제네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한 것입니다. 두 자매는 엄청 기뻐했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 서로 아이를 낳게 되면 어린이집도 같이 보낼 수 있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쭉 함께 할 수 있다며 말이죠. 이제 막 임신을 했는데 벌써 인생의 모든 계획까지 세우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귀엽게 보였습니다. 보통 연년생의 자매끼리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우리 처가댁은 그런 게 없구나 싶었죠. 집사람에게 처제와 참 사이가 돈독해서 좋아 보인다고 말하자 어릴 적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답니다. 말 그대로 피 터지게 으르렁대며 싸웠다고 하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처제는 언니가 뭐만 하면 죄다 따라해야 직성이 풀리는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집사람이 쓰는 물건이 좋아 보이면 그대로 따라 사거나 만약 살 수 없으면 몰래 훔쳐서라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다고 하더군요. 욕심이 많고 늘 자기 옷을 탐내해서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여자들은 그런 걸로 싸우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 정말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사람이 어느 날 원피스를 사고 나면 그게 예뻐 보였는지 다음 가족 모임에서 비슷한 옷을 사서 입고 나오는 처제를 볼 수 있었어요. 처제의 집에 방문하게 된 날에는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처제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 저희는 처제네 집에 별로 간 적이 없었어요. 매번 놀러 오라고 말은 하지만 동서가 워낙 껄끄러워서 쉽사리 가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이번에 새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집들이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처가 식구 모두를 초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들어선 순간 너무도 익숙한 느낌에 뭔가 이상했어요. 알고 보니 집안의 인테리어가 우리 집과 무척 흡사한 것입니다. 소파의 색깔이나 질감, 가구와 TV, 그리고 이불 커버까지 비슷해서 기분이 참 오묘했어요. 그릇의 모양까지 비슷함을 집사람도 눈치챘는지 표정이 어색했어요. 그 일로 아무래도 둘이 다툰 모양인지 한동안 처제는 우리 집에 놀러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뒤 울면서 집사람에게 사과하는 처제의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죠. 언니가 하는 건 다 좋아 보이는데 어떡해. 난 안목도 없고 센스도 없어서 고르는 족족 다 실패하잖아. 그래서인지 남편도 실패한 것 같아. 일부러 들으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집사람과 함께 TV를 보던 중이라서 저도 모르게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싸운 것 같은 처제의 반응에 우리 둘은 모두 당황할 뿐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보니 동서의 술버릇이 갈수록 나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조금 성격이 세진다고만 느꼈었대요. 그런데 말투도 더욱 거칠어지고 행동도 과격해지더니 이젠 물건도 던지기까지 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박을 하고 나면 오히려 술맛 떨어진다고 집을 나가서 다음날 새벽까지 어디선가 술을 마시고 온다며 펑펑 우는 처제의 말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만약 동서의 나이가 저보다 어리면 제가 만나서 이야기라도 해볼 텐데 저보다 6살이나 많은지라 그러기엔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일단 서로 이야기를 잘 해보라고 집사람이 처제를 달래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처제가 유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사람의 낯빛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서둘러서 나갈 채비를 하는 모습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죠. 이제 퇴근했냐며 잘 되었다고 자기랑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합니다.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며 앞뒤 상황 이야기도 않고 허둥대는 집사람에게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이야기 좀 해보라고 했어요. 처제가 유산을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더군요. 동서는 술에 취했는지 연락도 안 되고 혼자 병실에 있다며 너무 안쓰럽고 속상하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집사람을 꼭 안아주었죠. 안 그래도 같이 아이를 키울 생각에 들떠 있었던 집사람이었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홀로 있을 처제는 더 힘들 거라고 서둘러 가자는 말에 옷도 채 갈아입지 못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병실에 누워있는 처제를 보니 왠지 남일 같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만약 우리 애가 사라졌다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처제의 기분이 10분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처제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어요. 생전 처제와 악수 한 번 한 적 없었지만 너무도 허망해 보이는 처제의 모습에 왠지 그리할 것 같았죠. 그 모습에 집사람도 함께 저와 처제를 안았어요. 우리 부부가 꼭 끌어안자 처제는 엉엉대며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집사람도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한참 온 뒤 집사람은 훌쩍이며 동서는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처제는 망설이다가 결국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내가 제 살 깎아먹는 것 같아서 그동안 정확하게 말은 안 했어. 그런데 내 얼굴에 침 뱉기라도 신랑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 남들에겐 못했지만 언니는 식구니까 그래도 조금 흉봐도 괜찮겠지? 우리 남편 아무래도 여자가 생긴 것 같아. 그동안 술 먹고 화풀이 많이 했지만 멀쩡할 땐 그래도 제법 날 챙겼거든? 그런데 요즘은 그마저도 없고 밤늦게 들어온 일도 잤더니 향수 냄새까지 묻히고 오더라고. 임신 초기엔 조심해야 해서 같이 잠드는 걸 거부했는데 어느 날은 욕까지 내뱉더라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며 그럼 자신은 어떻게 풀어야 하냐며 화를 내더니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 뒤로는 일주일에 몇 번씩 밖에서 술 마시며 향수 냄새를 풍기고 들어와. 언니, 솔직히 나 너무 비참해. 나이 많은 남자면 좀 더 의젓하고 날 감싸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남편도 잘못 고른 것 같고 아기마저도 잘못됐잖아. 언니는 자상한 형부의 아기까지 다 가졌잖아. 아무리 따라해도 대체 내가 뭐가 모자란지 모르겠어. 울먹이며 동서의 이야기를 하는 처제의 모습에 집사람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이혼 소리 나오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둘 사이를 조금 달래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처제의 몸조리가 끝나는 대로 가족끼리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도 같이 구워 먹으면 조금은 서로 진심을 내비칠 수 있고 둘 사이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리 부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캠핑장을 예약 후 둘을 초대하기로 했어요. 둘이서 연애 때도 종종 캠핑을 다녔기에 장비는 다 우리에게 있으니 두 사람은 몸만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캠핑이냐고 귀찮은 듯 이야기를 하던 동서는 저와 집사람이 계속 권하자 마지못해 수락을 했습니다. 처제는 많이 들뜬 모양이었어요. 남편과 캠핑은 처음이라고 신나하는 모습에 안쓰럽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고기를 사들고 캠핑장에 모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열심히 분위기를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처제는 그에 화답하듯 재미있어 했지만 동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죠. 평소 같으면 쉬는 날 편하게 소파에서 야구나 보고 있을 텐데 이렇게 벌레가 날아다니는 곳에서 불편하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투덜대더군요. 집사람과 저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와 처제, 동서는 어느새 조금씩 술이 올랐어요. 집사람은 임신 중이니 음료수만 마시다가 졸리다며 먼저 자러 텐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제도 피곤한지 이내 잠깐만 눕겠다고 처제네 텐트 안으로 향했어요. 동서와 둘이 있게 되니 참 어색하더군요. 분위기도 좀 풀 겸 챙겨온 양주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하루 종일 봤던 얼굴 중 가장 환한 미소를 보여주었어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도무지 처제에게 정이 가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냥 지금은 남자끼리 술 마시는 자리이니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남자 대 남자로 오늘 밤은 툭 까놓고 말아줘.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내가 연장자이니 말 편히 할게. 내가 말이야, 정말 한때 잘 나갔어. 그런데 어린 여자 좋아해서 만나다가 이렇게 코 낄 줄 누가 알았겠냐. 함부로 맘대로 여자도 못 만나고 답답해 미치겠다. 게다가 애 유산한 게 내 탓이야? 맨날 울고 짜고 난린데 듣기 싫어 죽겠더라고. 얼마나 지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면 잘 자라던 애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겠어? 맨날 징징대는데 듣기 싫어서 네가 애 없앤 거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 뒤로 난리 그런 생난리가 없더라. 아, 말하다 보니 갑자기 더 짜증나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여자들도 다 자는데 우리 시내 나가서 노래방에 나갈까? 이 동네에도 뭐 예쁜 아가씨들 좀 있겠지.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거절을 했고 그의 동서는 기분이 상한 듯 화를 냈습니다. 기껏 자신이 권했는데 성의를 거절했다며 이래서 어린 놈들은 싸가지가 없어서 대화가 안 통한다는 둥 욕설을 내뱉더니 자신의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술 마신 채 운전을 하다니 걱정되는 마음에 동서가 차를 몰고 나갔다고 처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텐트에서 쉬던 처제는 한숨을 내쉬더니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저러다 차라리 확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다는 처제에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처제는 저를 빤히 보더니 형부는 참 자상해요. 언니 좋겠다. 아이도 잘 자라고 있고 착하고 잘생긴 형부랑 살고 있고 형부는 우리 남편과 달리 여자 문제도 없잖아요? 술 마셔도 이렇게 점잖고. 혀가 잔뜩 꼬인 듯 말하는 처제에게 저는 별다른 말을 할 수 없이 다독이기만 할 뿐이었죠. 남은 양주병을 흔들더니 이거 남기면 버려야 한다며 아깝다고 지금 다 마시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잔뜩 취해 보이는데 그만 마셔야 한다는 제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처제와 남은 술을 잔에 따라서 건배를 하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되도록 처제의 술잔에는 얼음을 잔뜩 넣어서 덜 취하게끔 하는 수밖에 없었죠. 마시면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한풀이 하듯 말하던 처제는 어느새 잠이 오는 듯 제 어깨에 기대서 졸기 시작했어요. 꾸벅거리는 처제에게 텐트에 가서 자라고 어깨를 두드리는 순간 갑자기 제 눈앞에 처제의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피할 기세도 없이 저는 그대로 처제와 입이 닿아버렸어요. 너무 당황해서 순간 확 밀쳐냈고 그 바람에 처제는 캠핑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아야야, 형부, 아파요. 아무리 싫어도 이렇게 확 밀어버리면 어떡해요. 저는 사과하며 처제를 일으켰고 몸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순간에 술자리에 일어난 실수겠지 하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처제도 별일 아니라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 비척이며 텐트로 들어갔어요. 저는 차마 오늘 일어난 일을 집사람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말았고 동서는 아침 해가 뜨는 시간에 캠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모두를 깨운 뒤 해장국집에 향했어요. 아무 이야기 없이 묵묵히 해장국을 먹는 처제네 부부가 정말이지 이상한 사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간밤의 일은 술 기운에 벌어진 일이니 아무도 알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제도 취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어요. 알고 보니 처제는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제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사실은 언제 알게 되었냐고요? 바로 엊그제 듣게 되었죠. 처제는 제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퇴근하기 전 갑자기 처제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회사 로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술을 한 잔 사달라는 말에 그럼 언니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니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말하면 그날 캠핑장에서 우리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겠다고 반협박을 하는 처제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분명 그건 처제가 먼저 그런 것이었지만 어쨌든 입을 맞춘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마지못해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저에 대한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옛날처럼 막연히 언니가 갖고 있는 게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부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착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 정리를 하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가 유산을 하게 되었을 때 병원에서 함께 슬퍼해주고 눈물을 글썽인 채 저를 안아주는 형부의 모습을 보고 느꼈죠. 아, 나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형부, 우리 앞으로 언니 몰래 만나면 안 돼요? 저희 남편도 바람 피고 있으니까 홧김에 저도 다른 사람 만날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형부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 만나는 건 왠지 좀 징그럽고 싫은데 형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소리를 하는 처제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정말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마치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그 주인공이 저라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엊그제 술을 마시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말한 뒤 처제를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자꾸만 처제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오늘 아침 처제에게서 온 사진 때문입니다.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증명한다며 찍고 나온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냈는데 그걸 보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집사람이 임신 중이라 혹여 잘못될까봐 늘 혼자 잠들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섹시한 여자가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필 처제라니